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지역 후보군과 선거 구도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천인데요. 순천은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물론 진보당에 이어 지난 총선에서는 보수 후보가 당선돼 이변이 속출한 지역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인 선택을 한 만큼 내년 총선도 변수가 많다는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지역구의 내년 총선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민주당 공천과 현직 이정현 의원의 행보입니다. 이정현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적을 옮겼지만 촛불 민심과 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 개입 관련 혐의가 변수입니다.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출마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역구 텃밭을 되찾아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치열한 경선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원장인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노광규 전 순천시장의 지역구 행보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서로 다른 당으로 맞붙었던 두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는 같은 당으로 경쟁을 벌입니다. 여기에 장만채 전 전남도 교육감도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민주당은 본선보다 경선이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전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낸 김영득 팔마청백리 문화재단 이사장도 총선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사료협회장을 맡고 있는 조충은 전 순천시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 후보로 순천에서 재선에 성공했던 김선동 전 국회의원은 민중당으로 출사표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서 민주평화당 순천지역위원장은 대안신정치를 내걸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물론 진보당, 보수당 후보까지 당선되면서 이변이 속출했던 순천 지역구. 내년 총선에서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지역 정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가을 정원 페스타에 79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12일부터 32일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린 가을 정원 페스타에 모두 79만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입장객이 8.6% 늘어난 것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와 순천만 국제교양학축제,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함께 열려 동반 상승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흥군이 분청문화박물관 개관 2주년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분청문화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분청 사기를 주제로 한 기획 전시회, 공모전 시상식, 학술 대회 등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개최돼 소중한 문화유산인 분청 사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가치와 우수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오는 30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저녁 9시까지 박물관 특별 야간 개장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연이어 불어닥친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 3만 헥타르의 논에서 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태풍 피해를 입은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결정했는데 매입 기준을 맞추기 위해 요즘 농촌은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던 전남 순천의 한 농촌 마을. 드넓은 논에 다 자란 벼들이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과 비로 이 일대에서는 60%의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땅이 마르기만을 기다렸던 피해 농민들은 태풍이 지나간 지 2주가 지난 지금에서야 뒤늦은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벼 세우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피해는 막을 수가 없대요. 그나마 다행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정부가 매입하기로 한 벼의 수분 함량 기준은 15% 이하. 미국 건조장엔 이른 아침부터 농가에서 가져온 커다란 쌀포대가 줄을 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은 예상을 좀 못했습니다. 24시간 풀 가동해서 지금 건조를 해야 될 상황이. 태풍으로 인한 벼 피해 면적은 전체 재배 면적의 4.1%에 해당하는 3만 헥타르입니다. 피해 규모가 커 건조할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일부 농협은 하루 200톤을 건조할 수 있는 대규모 건조장을 태풍 피해 농민들에게 내줬습니다. 고령사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거를 직접 건조한다는 건 거의 불가합니다. 피해 벼만을 구분해가지고 DSC를 정해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벼의 정부 매입 가격은 공공비축미의 70% 수준.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전남 농민회가 태풍 피해벼의 수매 가격 보장과 등급별 수매를 요구했습니다. 농민회는 공공비축미 1등급의 80% 수준으로 피해벼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품질 쌀이 시장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쌀값이 다시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김장 배추 피해액만 해도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내비라며 정부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천 생태계 변화로 감소했던 섬진강 제첩이 최근 들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2014년 430여 톤이었던 제첩 생산량이 지난해 660여 톤으로 증가하면서 어민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제첩 살포를 통한 서식지 확대와 수산 자원 조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어업을 세계 중요 농협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 하동군과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만을 포함한 전남 지역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공개로 진행된 현지 실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성공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260헥타르 광활한 면적의 순천만 갯벌. 천혜의 환경 속에서 230여 종의 철새가 서식하고 칠개와 짱뚱어 등 생물 다양성을 간직하고 있는 세계 5대 연안 습지입니다. 이곳 순천만을 포함한 고성, 신안 등 도내 3곳의 갯벌이 한국의 갯벌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남 해안으로 이어진 한국의 갯벌 12만 9천여 헥타르 면적 가운데 전남 지역 갯벌은 전체 면적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 이후 9년 만입니다. 최근 비공개로 실시된 세계자연보건연맹의 현지 실사에서도 전남 지역의 갯벌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지질 다양성과 육상에서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매우 짧은 거리로 연결돼 안정적인 복합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지역 주민, 중앙과 지방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민들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 기관, 중앙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자체까지 또 민간단체 이런 것까지 관리 체계가 잘 조직돼 있고 지역 주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등재를 찬성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점들에서 등재 가능성이 대단히 밝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 자연유산 등재는 내년 6, 7월쯤 최종 결정됩니다. 전남도는 이번 한국의 갯벌이 최종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국격을 향상시키고 전남의 인지도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지정이 되면서 우리 관광객들이 또 많아지고 또 우리 국가라든지 지역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독특하면서도 다양성을 간직한 서남 해안의 갯벌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연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메이저리그 지휘봉을 잡았던 맷 윌리엄스 감독을 신임 감독으로 확정했습니다. 구단 역사상 첫 외국인 감독인데 노쇠화가 뚜렷한 팀의 데이터 분석과 전문성 강화 등 체질 개선은 물론 성적까지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제9대 사령탑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워싱턴 내셔널스의 지휘봉을 잡은 맷 윌리엄스 전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사상 첫 외국인 감독으로 선임된 윌리엄스 감독은 메이저리그에서 17시즌을 뛴 스타 플레이어 출신으로 지난 2010년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고 워싱턴 감독 시절에는 내셔널리그의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감독으로 국내외 감독을 물망해놓고 고심하던 구단 측은 데이터 분석과 포지션 전문성 강화 등 구단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실현할 적임자로 윌리엄스 감독을 선임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좀 활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선수들의 전문 포지션 좀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구단의 방향성과
같은 기회를 같이 한다는 판단 하에 선임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올 시즌에는 지난 2017년 우승을 이끈 주축 선수들의 노쇠화가 뚜렷했고 FA가 되는 안치홍과 김선빈의 잔류 여부도 불투명해 내야수 리빌딩 등 팀의 체질 개선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도 선임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입국하는 윌리엄스 감독은 곧바로 마무리 훈련 캠프에 합류해 팀의 훈련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한편 감독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박흥식 감독 대행은 내년에도 퓨처스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구단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사령탑과 함께하는 기아가 내년 시즌 팀 리빌딩과 성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는 어제 같은 시각보다 6, 7도가량이나 낮습니다. 서울도 9도로 어제만큼이나 쌀쌀합니다. 낮 동안 내륙과 해안할 것 없이 대체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도 어제처럼 20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도 대부분 좋은 수준으로 내내 청정한 공기 계속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보은과 문경의 가시거리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내일까지는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인 모레와 토요일 사이에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